아까 이제 전 시간 말미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규정이 6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정을 좀 제가 읽어드리고요. 제목만 한번 다 채색 한 번만 잡을게요.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요. 그 밖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6개를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은 6개인 거예요. 6개. 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꼴랑 6개만 중개하면 너무 이거 억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은 게 토지 요 하나에도 엄청난 토지가 있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면 모든 건축물이니까 또 종류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아쉽게 생각하실 거는 없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토지부터 한번 말씀드리는데 토지는 바다가 아니면 모두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아니면 토지? 바다가 아니면 토지. 그러니까 우리 하늘 아니면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바다가 아니면 다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강은 토지일까요? 토지가 아닐까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은 떠나서 한강 있잖아, 한강. 한강이 토지일까요? 토지가 아닐까요? 토지예요. 한강이. 여기 보면 하천이 나오잖아요. 하천. 그러니까 한강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 개인이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소유할 수 있으면 그거는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하천. 그리고 나라 거나 뭐 우리 지방 공유라는 건 지방자치단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요거 지방자치단체 거는 중개할 수 없어요. 이건 행정재산이니까. 이것도 그냥 쓰지 말고 그냥 참고로만 들어보세요. 공유가 한자로 읽을 때 이렇게 쓰는 공유가 있고 이렇게 쓰는 공유가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똑같이 공유라고 읽거든요. 근데 요 공유를 말하는 거예요. 요 공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다의 의미고 여기서 말하는 공은 공동으로 소유한다의 의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뭐 부부 공유한다, 형제가 공유한다 이럴 때 쓸 때의 공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이 공유랑 똑같이 한글로만 쓰여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실 거야?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건지 아니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지 어떻게 구분하실 거야? 한자는 안 준다고. 한자로 주면 좋은데 한자로 주면 또 막 욕 처먹거든. 누가? 그 출제하는 공단에서 왜 욕을 처먹냐면 왜 한자를 내냐 이러니까 이제 한자 안 내. 그러면 이걸로 내든 뭘 내면 이게 이 공유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실 거냐면 앞뒤 문맥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 1차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이 말은 안 써. 민법에서 이거를 쓸 일이 없거든요. 민법에서 쓰는 공유는 다 이거다. 그리고 2차 과목에서는 대부분 요 공유를 써요. 이거는 거의 안 쓰고. 근데 그렇게 또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되고 앞뒤 문맥을 가지고 판단할 건데 국가가 소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이럴 때 이 공유는 요 공유를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아무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하천은 안 된다. 이건 행정재산이니까. 그리고 바다 같은 거, 바닷가 이런 것들은 또 우리 토지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한자로 빈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학개론 시간에 다시 배우도록 하고 간석지라는 거는 뭐냐면 갯벌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갯벌은 토지이다 아니면 바다이다? 갯벌. 그러면 제가 갯벌이 토지냐 바다냐 그러면 또 여러분 또 추억을 또 생각하신다고. 무슨 추억을? 어렸을 때 갯벌에 막 장화 신고 나가가지고 조개 캔 기억. 그러면 갯벌이 토지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물 다 들어오면 뭐예요? 거기가 바다가 되잖아. 그러니까 갯벌은 바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필일부에 뭐 여기 똑같이 일필일부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거 두 개 다 채색을 좀 잡을게요. 이렇게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 여기랑 예. 자, 우리 옆에 보조단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릴게요. 여기 그림 밑에다가
사례라고 제목을 하나 좀 따볼게요. 제가 사례를 좀 많이 드릴 건데, 자, 이러한 토지가 하나가 있어요. 이런 토지를 일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단위를 필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한 동, 뭐 아니면 건물 한 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토지는 하나의 필지라 그래. 일필지. 자, 그러면 일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은 전부예요? 아니면 일부예요? 일부지. 예, 그럼 이제 일부를 가지고 임대차 할 수 있겠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임대차는 빌려주는 거를 이제 임대차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임대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조금 빌려주는 게 뭐 어때? 조금 빌려줘도 되지. 다 빌려줘도 되지만. 근데 요 일부를 매매를 하거나, 매매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일부를 매매하면 이제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 이게 하나의 토지니까. 그래서 매매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교환도 안 되고, 다른 거랑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저당권을 잡는 것도 안 돼요. 그럼 이 저당권을 잡는 게 왜 안 되냐면,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저당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를 잡잖아요. 그 담보가 저당인 거야. 그러면 은행 돈을 빌려 쓰고 안 갚으면 어떻게, 은행은? 그냥 뺏어가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죠? 경매 집어넣거든. 그 경매를 조금만 집어넣어요? 아니면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저당권은 전체를 잡는 거야. 조금 잡는 게 안 된다고. 그래서 저당권은 항상 소유권의 범위와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게 좀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자, 아무튼 요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일필, 일부여도 임대차는 된다. 근데 매매, 교환, 저당권은 안 된다. 이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도로 같은 경우도 있는데, 도로는 이제 보통 이제 공도라는 게 있고 사도라는 게 있는데, 공도는 여러분 오늘 수업 마치고 집에 가실 때 그 버스나 뭐 이렇게 그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도예요. 공도는 행정재산이라서 중개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대도시에는 거의 없는 일이긴 한데 시골에 좀 많이 있고, 사도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길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길. 내 땅에 들어올 수 있게끔 내 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길로 이렇게 내준 거야. 그런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사도. 그러면 사도는 누구 거? 개인 거. 이건 중개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도와 사도로 나눠서 구분하면 되고요. 자, 건축물은 이게 다 있어야 돼. 세 개가 다. 자, 우리 건물을 그릴 때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건물 그릴 때 여러분 바닥부터 그려요? 아니면 지붕부터 그려요? 응? 지붕부터 그리는 사람은 문과 출신이야. 문과.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집 그려라 그러면 항상 건물 그리고 기둥 그리고 뭐 이렇게 바닥 공사하고 이렇게 문과 애들은 이렇게 그리거든요. 왜 그렇게 그리냐면 그냥 뭐 배운 건 아닌데 이렇게 그려. 근데 이과 애들이 이걸 보면 항상 지적질을 하죠. 어떤 지적질을 하냐? 넌 어떻게 지붕부터 그리냐? 지붕이 건물이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 이과 애들은 건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 줄 알아요? 어떻게 그려? 이과 애들은 바닥부터 그래요. 기초공사하고, 그리고 뭐 하고, 기둥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올리고, 지붕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가 맞아 사실은? 이 기초공사부터 하는 게 맞기는 하지. 근데 이제 제가 집 그릴 때 항상 지붕부터 그리는 거는 이런 순서를 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건축물이 되려면 세 개가 다 있어야 돼. 지붕, 벽, 기둥 이렇게 있어야 돼. 여기서도 이게 판례인데, 이것도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이 대법관도 문과 출신인 거야. 왜 문과 출신이요? 지붕 이렇게 얘기하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과 애들은 이렇게 표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있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건축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착물이어야 해요. 근데 이 정착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이동해체가 되지 않아야 돼. 그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건물은, 이 건물 정착물 아니면 비정착물? 정착물이에요. 쉽게 이동해체가 안 되잖아. 이런 걸 이제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거는 정착이 아니야. 에? 아니잖아요. 그 판잣집도 정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판잣집이 왜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 해체가 용이하잖아. 이동 해체가 용이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안 되고요. 여기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차장 구조물이 모든 세차장이 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판례가 이제 뭐가 이제 있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세차장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한 10여 년 전에 세차장 정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넓은 땅이 있으면 천막 쳐놓고 기둥 세우고 차 들어가고 동전 넣어가지고 세차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세차장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니까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요 분양권 입주권은 앞으로 지어질 것들, 장래의 건축물이라고 해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들이고, 이런 분양권 입주권 말고 뭐 당첨권이나 대토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입주자로 선정 될 지위, 제가 될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예요. 자, 그러면 뭔 차이가 있어요? 됐냐? 될 거냐? 그 차이가 있지. 근데 이게 완전 다른 말이지. 그러면 입주자로 선정이 됐으면 내가 그 아파트에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야. 선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지위인 거야. 근데 이거는 어때? 여기 당첨권이나 이런 거 다 같은 말인데, 입주자로 선정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끼시면 되는데, 얘가 좀 시험에 나오면 자주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밖의 정착물을 한번 좀 보도록 하는데, 이 그 밖의 정착물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토지 위에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건물. 그럼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땅이 있을 때,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나무. 이런 나무를 우리가 이제 수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수목. 그러면 수목은 누구 거? 자, 여기 이제 땅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무가 있고 땅이 있고 나무가 있어. 그럼 이 나무는 누구 거? 땅 주인 거. 아주 잘했어. 이게 땅 주인 거예요. 부합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땅에 붙어서 하나로 합쳐졌다, 이런 의미예요. 부합물. 그러니까 이거는 땅 주인께 맞아.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 여기 땅이 있고 집이 있어요. 이 집 누구 거? 땅 주인 거 아니요. 아니요. 그럼 이건 누구 거? 집주인 거야. 특이하죠? 우리나라는 특이한 어떤 제도 하나가 있어요. 그 특이한 제도가 뭐냐면,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 위에 나무는 땅 주인 거가 맞는데, 땅 위에 집은 땅 주인 게 아니야. 그럼 누구 거냐면 집주인 거야. 그냥 땅은 땅 주인 거고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이런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일 것 같아요? 좀 약간 비정상적인 것 같아. 뭐가 정상이에요? 이렇게 이게 보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 이게 이상해?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 땅이 있고 거기 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는 땅 주인 거야. 이게 이상해요? 아니면 땅이 있고 집이 있으면 집은 다른 사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뭐가 이상해? 이게 있으면 이상하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취한 게 언제부터 취했냐면 일제강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준 거야. 심지어는 대통령이라는 것도 사무라이 대빵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일본의 어떤 그 악습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거를 두 개의 부동산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럼 유럽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거를 몇 개로 생각해? 한 개. 그리고 땅이 있고 집이 있으면 당연히 집은 누구 거라고 그래? 당연히 땅 주인 거라고 하지. 모든 나라가 다 그런데 우리하고 일본만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제 생겨나는 것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사실 그런 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거든. 뭐만 만들어 버리면 쓸모가 없어지냐면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보면 법정지상권 만들어질 여지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문화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국회에 나가시게 되면 바꾸시라고 이름부터 대통령 이름부터 바꾸고 이런 것도 다 바꿔야지. 뜯어고쳐야지. 우리하고 안 맞는 거거든 사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는 별개다. 근데 나무는 누구 거로 본다고 했죠? 땅 주인 거. 그런데 이 나무가 특별한 어떤 장치를 하면 좀 달라져. 그 특별한 장치가 뭐냐면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명인 방법이 뭐냐면 명인 방법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 그래. 소유권을 표시한다 이러면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일부러 명인 방법을 하나를 갖춰고 왔어요. 저를 잠깐 보실래요? 이거 여러분 갖고 계시는 필기 노트잖아요. 맨 앞에 강희용이라고 써놓고 제가 이름 황정선이라고 썼죠. 이게 명인 방법이야. 명인 방법. 소유권을 누구한테 있다라는 걸 지금 주는 거잖아. 그럼 이 책 누구 거? 이거 내 거. 그럼 여러분 책에다 여러분 이름을 쓰시면 그게 무슨 방법이야? 명인 방법. 자, 그러면 제가 나무에다가 이름 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나무에다가 이름을 쓰냐면,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경기도 성남시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이게 좀 잘못 포커스를 맞춰서 좀 흐릿하기는 한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야산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야산이 있는데, 이 편말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 나무들 누구 거? 땅 주인 거. 아주 잘 답변하셨어. 근데 편말이 하나 붙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박노복이라는 사람이 편말을 붙였어요. 여기 전화번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놓고 여기 소나무 7종 7개 소나무 외 7종을 내 거다라고 소유자 보이죠? 소유자다라고 표시를 한 거야. 질문, 이 나무 누구 거? 박노복 거. 이거를 이름하여 뭐라 한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 여기 안에 이 왼쪽 화면에 부동산은 몇 개? 2개가 되는 거야. 에? 토지랑 나무랑 이것도 부동산이야.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추면 부동산으로 봐요. 뭐로부터 독립한 부동산?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냥 나무는 중개대상물이 안 돼. 그냥 나무는 뭐 안 갖춘 나무는 명인 방법을 안 갖춘 나무는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 땅으로 그냥 보는 거니까. 근데 뭐를 갖추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이 되고 얘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임목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요거 3개 묶어 가지고요. 요 3개의 공통점은 등기가 된 애들이에요. 등기 아시잖아요, 그지? 등기. 근데 이제 임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임목은 등기된 수목이에요. 그러면 명인 방법은 소유권만 표시하는 거거든. 근데 임목은 뭐를 했다고요? 등기. 그럼 등기를 하면 명인 방법하고 똑같아. 소유권을 표시했으니까. 근데 무슨 장단점이 있냐면 명인 방법은 소유권만 표시하는데 임목 등기를 하면 나무를 담보로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저당을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나무를 여러분 한 500그루를 갖고 있어요. 그 500그루면 한 그루가 한 1000만 원만 나간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재산이잖아.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땡길 수 있다. 그러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등기해 놓은 그 나무를 임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임목이요, 임목이라고 써 있고 여기 등기 있잖아, 그죠? 등기하면 이걸 임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번 35회 시험에 학개론 시험에 얘를 출제를 했거든요. 학개론에서 냈어요. 근데 어떻게 냈냐면, 원래 이 임목이라는 게 등기된 정의가 수목의 집단이에요. 정의가, 법률상의 정의가.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 되는 건 등기가 포인트가 아니고 집단이 포인트거든? 그럼 집단이면 한 그루예요? 아니면 두 그루 이상이야? 두 그루 이상. 우리 보통 집단이라는 말을 한 그루에서 안 쓰잖아요. 근데 학개론의 문제에 뭐라고 냈냐면, 한 그루를 가지고, 한 그루, 나무 하나를 가지고 등기할 수 없는 거를 찾아라 라는 게 문제야. 학개론 문제. 예, 그러니까 한 그루 가지고 등기할 수 없는 거를 찾아라고 해놓고 임목을 이제 낸 거야. 그러면 이 임목은 한 그루로 가지고는 등기가 안 되잖아. 왜냐면 뭐여야 하니까, 집단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 얘는 안 되는 걸로, 등기 안 되는 한 그루 가지고는 이제 가다반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걸 찾아냈어요. 뭘 찾아냈냐면, 한 그루 가지고 뭐 한 거를, 등기한 걸 찾아낸 거예요. 전국을 다 뒤져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실제 사례가 있는 거예요. 한 그루를 등기한 게 사례가 있더라고. 저도 놀랐어요. 저도 강의하면서, 24년 강의하면서 처음 본 거야. 이게 있더라니까. 그리고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달 27일 날 발표를 어떻게 할지 저도 궁금해. 그러니까 한 그루 했으니까, 이거 사례가 있으니까 복수 정답으로 해줄지, 에? 아니면 이거는 특별한 사례니까, 야, 이거 한 그루는 안 돼, 원래 집단이어야 하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게 맞아 라고 발표할지 저도 궁금해요. 응? 27일 날 알려드릴게. 왜냐면 모르겠어. 저도 이건 정말 애매해. 왜냐면 사례가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사례가 있다고.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그 주무부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단으로만 등기해줘야 된다라고 주무부처에서 이제 그 농림수산부 있잖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 전라북도 어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실수한 것 같아. 이거를 잘 못 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 사례가 있잖아요. 한 그루 가지고 등기한 사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애매한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27일 날 돼봐야 한다. 지금 공단 애들이 머리 아주 아플 거야. 이걸 어떻게 정답을 해줄지. 자, 이제 다시 와서, 임목은 아무튼 등기를 한 거고 저당을 잡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또 어떤 의미냐면요, 이것도 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공장재단을 찍어 온 거예요. 우리 포항에 가면 세계적인 뭐가 있죠? 그 포항제철을, 옛날에 이제 포항제철을 지금은 뭐라 그래요? 포스코라고 하니, 포스코를 제가 찍어 갖고 온 건데, 이런 게 이제 막 이렇게 철광석 이렇게 분리하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분쇄하고 하는 이런 거를 제가 찍어 갖고 온 건데, 포스코가 대표적인 공장 재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포스코가 만약에 달러로 한 1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된다고 가정해봐요. 우리 포스코가 대충 한 15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포스코가 그 시세가. 근데 만약에 100억 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돈 되는 것들을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돈 되는 것들, 기계도 있고, 또 토지.
포스코가 굉장히 광활한 땅을 갖고 있어요. 예, 또 건물도 있고 건물, 예, 공장 기업이니까 또 사람은 넣으면 안 되지. 사람은 저기 물건이 아니니까. 선박. 포스코가 선박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선박은 왜 많이 갖고 오냐면 그 철광석을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고 이런 선박을 갖고 있고 항공기도 갖고 있어요. 항공기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들 다 합쳐도 못 따라오는 아주 큰 재산이 하나 있어. 이게 뭐냐면 기술. 그래서 포스코만 생산하는 그 특수 강판 같은 것도 있어요.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 거지. 부가가치가. 지금 우리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 있는 기업이 뭘 것 같아요? 조선사업. 미국이 조선사업이 완전히 망가졌거든. 근데 이제 한국은 조선사업이 지금 되게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조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수혜받을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런 특허권. 자, 그러면 여러분이 포스코 오너라고 생각을 해봐요. 대출을 좀 땡겨야 되는데 뭐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땡기겠어요? 에? 이거 기계 하나만 맡기고? 그럼 돈을 얼마 안 줄 거 아니야. 싹 다 등기해버리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이거를 다 등기해 놓은 거를 우리 뭐라 그래요? 공장재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단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재산들을 다 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장재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공장재단으로는 포스코도 있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거 다 공장재단이 있고요. 세계적인 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광업재단은 뭐냐면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기업을 이제 뭐 혹시 여러분 석탄 캐는 기업 아는 회사 있어요? 석탄을 막 캐가지고 이렇게 돈 버는 회사 혹시 아는 데 있어요? 삼표? 삼표가 석탄을 캡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쌍용시멘트. 뭐 삼표라는 회사가 있었대.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얘는 많은데 얘는 많이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가 뭐가 좀 드물어요. 이 광물이. 예. 근데 이제 뭐 아무튼 드물기는 한데 뭐 가장 대표적인 광업재단으로는 쌍용양해 같은 거. 그 쌍용양해가 뭐 하는 회사냐면 시멘트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출하고 뭐 이런 회사인데 아무튼 그런 데서 가지고 있는 돈 되는 것들 싹 묶어 가지고 등기해 놓은 거를 광업재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것들은 다 대출 땡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한번 등기를 하잖아요.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 묶어 가지고 몇 개의 부동산 한 개로 보는 거야. 이 한 개로 보고 여기에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뭐를 잡고 저당을 잡고. 그럼 은행에서는 이거를 개개로 보는 게 편해요? 아니면 하나로 보는 게 편해? 하나로. 그래야 나중에 경매에 뭐 붙이거나 이럴 때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등기된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임목 같은 거는 하나로 보는 거야. 일체로 거래. 자,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어느 공장재단에서 이제 그 대출을 막 받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공장이 놀고 있어요. 공장이 놀고 있으면 은행도 손해고 공장 기업도 손해잖아. 그러니까 그 공장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를 빌려주는 거야. 근데 그 빌려주는 게 원칙은 안 돼요. 우리 저당권자한테 해가 되니까.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돼. 누가 동의를 해야 되냐면 저당권자. 동의. 얻으면 공장 하나만 따로 떼서 임대차 하는 게 된다. 자, 그러면 원칙과 예외를 기억할게요. 공장재단에 속해 있는 공장 하나만 등기할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다, 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원칙. 예, 없다가 원칙인데, 예외. 누가 동의하면, 저당권자가 동의하면 공장 따로 떼서 임대차 하는 거 된다. 이거는 이제 저당권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이거는 뭐를 잡으려고 등기해 놓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당 잡으려고. 그래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 뭐 이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공시 요 부분이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여러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항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등기부는 나는 등기부를 한번 본 적 있다, 손. 부동산 등기부를 본 적 있다. 예, 한 절반 정도 되시는데 등기부 맨 앞에 표제부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표제부 넘기면 갑구 나오고 또 한 번 넘기면 을구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먼저 강의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제가 할 게 아니고 무슨 법에서 배우셔야 돼. 공시법에서. 그러니까 다 배우시고 나서 다음 순환 때 요거는 좀 제가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순환 때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뭐 잡으려고 등기해 놓은 거다. 저당 잡으려고 등기해 놓은 거다. 요거까지만 기억을 일단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뒷장 한번 넘겨 보시고요. 얘도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얘도 패스는 할게요. 여기 이런 권리관계 같은 것도 그 민법에서 이제 안 배우면 이걸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개념이라서 나중에 이건 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한순환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지금은 우리 4주에 걸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용어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5번 테마. 오늘은 이제 5번 테마까지만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5번은 뭐 간단하고 금방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려면 뭐를 합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시험. 그래서 이제 시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주관하는 게 원칙이냐면 시도지사. 아까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거라고 했고 예외적으로 누가 주관을 할 수도 있냐면 국장이 주관할 수 있는데 자, 국장은 뭐 약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약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관청 중에서 누가 더 높은 양반? 여기가 높은 사람이죠. 근데 높은 사람을 왜 앞에다 안 썼느냐? 이 시도지사가 원칙이라서 그런 거예요. 원칙. 그러니까 시도지사 원칙, 예외가 국장.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바꿔가지고 출제 잘 되고. 응시 자격은 딱히 제한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고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험을 못 보는 세 사람이 있어요. 시험 못 보는 세 사람. 자, 누가 시험을 못 보냐면 첫째, 자격이 있다가 취소 먹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못 봐요. 그럼 여러분 자격 취소는 뭘 잘해서 아니면 뭘 못해서 근데 취소를 하고 다음날 다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페널티를 주는 거야. 3년. 그러니까 취소 먹으면 3년 동안 근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 취소를 당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3년 있다가 자격증을 다시 줘요? 아니면 시험을 다시 봐야 돼? 시험 다시 봐야 돼. 근데 시험을 다시 보면 붙는다는 보장이 없지. 그리고 3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지겠지. 지금도 막 어려워지는 추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격은 취소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행위.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컨닝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컨닝한 그 시험을 무효 처분을 해요. 근데 무효 처분을 하고 5년 동안 못 보게 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컨닝하면 몇 년 동안 못 본다. 5년 동안 시험 못 봐요. 그러니까 취소는 3년, 컨닝은 5년이야. 시험 못 보는 게. 근데 우리 생각에는 취소가 오히려 몇 년 같아? 5년이고 여기가 3년 같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렇게 3년, 5년으로 돼 있어서 출제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좀 재밌는가 봐요. 좀 출제를 잘해.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하면 몇 년 동안 못 본다. 5년 동안 못 보는 거예요. 무효 처분 받고 5년. 그리고 사실 그 남의 거 보고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 내 거 풀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언제 뭐 남의 거를 보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 누가 또 시험을 못 보냐면 기취득자가 누구예요? 이미 자격 갖고 있는 사람 시험 보면 안 돼. 왜 보면 안 돼요? 에? 왜 시험을 보면 안 될까요? 이 사람은 시험을 보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라는 건 무슨 목적을 갖고 보는 거야? 자격을 취득하려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자격을 취득했잖아.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국민신문고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민원을 넣었어. 국민신문고에다가 뭐라고 넣냐면 나는 몇 회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거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심히 침해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답변은 뭐라고 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자격을 취득하셨으니까 시험 못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뜻은 무슨 뜻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은 원서 접수가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 세 사람만 시험을 못 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들어볼게요.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 시험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쵸? 시험 볼 수 있어요. 파산 선고자. 제일 많이 질문 듣는 게 그거거든. 1년 내내 파산 선고 받았는데 시험 볼 수 있냐라고.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산자든 뭐든 다 시험 보는 건 문제가 없어요. 대신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시험을 보면 공인중개사는 되잖아요. 근데 다음 단계로 못 가. 그 다음 단계가 뭐야? 개공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파산자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결격사유라고 그래서 개공은 될 수 없지만 공인중개사까지는 될 수 있어요. 10살 먹은 아이가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0살 먹었는데 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다음 스텝을 밟으면 안 돼. 그러니까 10살인데 개공이 되면 안 돼. 그것도 웃기잖아. 10살 먹은 애가 개공이라고 앉아있으면 좀 웃기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안 돼. 그럼 언제 개공이 돼야 돼? 10살 먹은 아이가 만약에 이거 자격을 취득했다면. 성년 돼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의 그 어떤 자격이 하나의 제도거든요.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거를 국토교통부 내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 임의설치기구라는 거에다가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요. 임의설치기구라는 거는 두어야 한다, 아니면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건 안 둬도 되는 거지만 둘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가지고 7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은 국토부의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는데, 여러분 국토교통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굴까요? 국장. 자, 국장이 제일 높은 장관. 장관 바로 밑에 누가 그 다음 높을까? 차관인데 몇 차관? 1차관이 넘버 2.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또 누가 있을까? 차관이 한 명이 또 있어요. 몇 차관? 2차관. 그래서 차관이 2명 있는데 국장 1차관, 2차관. 그러니까 여기 1차관은 넘버 2인 거야. 국토부 넘버 2가 위원장이 돼요. 이제 국장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 위원장 말고 위원들은 국장이 임명을 하거나 또는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은 다 국장이 가지고 있게 되고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할 겁니다. 2년 동안 할 거고, 간사라는 직책이 하나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간사. 간사라는 게 있고, 부위원장하고 이 서기가 없다라는 거 좀 중요합니다. 부위원장, 뭐 서기 이런 거는 딱히 없고, 위원장과 간사만 있고, 나중에 뭐 다시 요거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심의 의결사항. 그래서 여기서 심의 의결이라는 게 뭐냐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험에 관한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책심의위원회가. 그럼 어떤 제도를 바꿀 수 있냐면, 지금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 아니면 상대평가? 절대평가. 근데 갑자기 여기서 무슨 평가로 바꿔버릴 수 있어?
상대평가로 바꾸는 거는 여기서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시험에도 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개업의 우리 육성, 그리고 중개 보수를 변경하는 일, 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 이제 그 심의 의결 사항으로 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거 일단 답만 한번 적어 보시고요. 시험에 있어서 합격자의 결정은 아까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과목별로 몇 점은 넘겨야 되죠? 40점. 꽈락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전과목 평균 몇 점은 맞아야 돼? 60점 이상 득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절대평가로 하고 있는데 상대평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상대평가로 바꿀 때는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뭐를 거쳐서 의결 거쳐가지고 바꾸는 거다. 뭐 이런 정도까지만 개념적으로 기억하시고, 자, 자격증의 교부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절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의 교부는 시도지사가 하게 되고요. 시도지사에다가 별 한번 해줄게요. 왜냐하면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가 시도지사라서 그래요. 시도지사가 자격증은 교부한다. 그리고 얘가 이제 뭐 잃어버렸다거나 이러면 재교부도 얘가 하고, 자격의 취소도 얘가 해요. 시도지사가 하고, 만약에 취소 먹으면 반납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시도지사한테 해야 돼서, 아무튼 자격에 관련된 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한다. 그럼 여러분한테 시도지사는 어떤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아니면 뭐 경기도지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격증 관련한 주요 사항에서 신규 교부, 요거는 합격자 먼저 공고하고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교부하게 되고요. 자격을 취소하는 거는 뭐 부정하게 취득했다, 뭐 컨닝해서 했다든가 이런 경우 하면 역시 이제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게 되는 거고, 반납은 며칠 안에 하냐면 7일 안에 반납해야 돼. 7일 안에. 누구한테 반납하냐면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그리고 이제 재교부는 분실 회송 같은 경우가 있으면 재교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소방 점검하는 모양이에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자격 관련한 의무가 있는데, 이 자격 관련해서 자격증은요, 이 역방향으로 화살표 하나만 좀 해줄게요. 자격증. 이 자격증은 일신 전속성을 가져요. 여러분, 일신 전속성이 무슨 말일까요? 일신 전속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자격증은 한 사람한테만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뭐를 하면 안 돼요. 양도되어, 또 양수되어 받는 거, 그리고 또 그거를 알선하는 거, 이거 다 하면 안 돼. 근데 하면 어쩔 건데 형벌을 받아요. 몇 년 몇 천의 형벌, 1년 1천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과목에서 형벌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2개 다 배운 거야. 무등록 중개업하면 몇 년 몇 천, 3년 3천. 그게 되게 제일 세고, 요런 게 이제 그 다음으로 센 건데 몇 년 몇 천, 1년 1천. 그러니까 우리 과목의 형벌은 몇 년 몇 천하고 몇 년 몇 천 있죠? 3년 3천, 1년 1천. 이렇게 이제 받는 거죠. 그런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양도되어 한 사람은 자격을 취소시킬 거야. 왜냐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니까. 그러면 양수되어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왜 자격을 취소하지 않아? 없으니까.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그리고 동일 명칭,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누가 이런 걸 쓰면 안 되냐면 공인중개사가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는 써도 돼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인자가 아닌 자가 이거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명칭은. 그죠? 그래서 인자는 써도 되고, 줘가지고 공인중개사는 허용이 되고, 아닌 자가 이걸 쓰지 말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아닌 자가 쓰면 몇 년 몇 천의 형벌을 받는데 1년 1천. 제가 구회시험에 합격했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제가 개인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제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황정선 이렇게 써도 돼, 쓰면 안 돼? 써도 되지. 왜 써도 돼? 저는 공인중개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쓰면 안 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쓰면 안 돼. 왜? 저는 뭐는 아니니까.
개공은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써도 되지만 개공이라는 명칭 이런 거는 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우리 그 기본 확인사항만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격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는 국장이고 예외적인 시행권자는 시도지사이다. OX 바뀌었죠? 바뀌었고 잘 나오고.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 등 이 정책시험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을 해버렸대. 뭔가 이렇게 바꾼다고 한 거죠. 그러면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가 시도지사니까 이거에 따라야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시도지사가 높아요? 국장이 높아요? 국장이 높은데 이 위원회는 국토부 소속 위원회니까 마치 국장이 정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르는 게 맞고. 3번 자격증 양도되어 행위는 이 양도되어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형사처벌 몇 년 몇천 1년 1천의 대상이고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아까 알선하는 거 이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요. 알선도 똑같아. 몇 년 몇천 1년을 다 똑같이 1년 1천으로 처벌을 합니다. 자 4번은 어떤 사람이 명함을 하나를 팠는데 이 명함 좀 잘 나오니까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팠어요.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팠거든. 근데 이거를 막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개공이 아니었던 거야. 개공이 아니었어. 근데 이런 명함을 이렇게 누군가 받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오해할 수 있어? 개공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오인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명칭을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오인의 위험성이 있는 명칭이다 그래가지고요. 이런 명칭들은 유사명칭으로 봅니다. 유사명칭이면 처벌하나요? 몇 년 몇천? 1년 1천. 이렇게 처벌을 한다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기출지문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저기 나오죠. 교육.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 6번은 다음 주에 6번 테마부터는 하도록 하고요. 퀴즈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퀴즈 7개인데 금방 할 수 있어요. 퀴즈만 한번 해볼게요. 7문제도 여러분 몇 개 맞출 자신 있어요? 오늘 다 배운 거야. 4개? 4개 못 맞을 것 같은데 3개 정도 맞으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7문제를 제가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OX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O예요? X예요? O. 참, 맞았어요. O 맞고. 1번은 O가 맞고. 자, 2번은 OX로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O라고 해서 따라서 할 필요 없고 내 소신껏 한번 답변하세요. O예요, X예요? 이거는 X 같아요. 자, X. 자, 어디가 틀렸냐면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어떤 말이요? 등록을 하고. 자, 업은 몇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3가지. 그 3가지가 뭐야? 의뢰, 보수, 업. 그죠? 의뢰, 보수, 업. 이거는 필요 없는 말이잖아. 그러면 등록 안 해도 무등록 중개업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X. 자, 일단 하나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3번. 2번을 틀린 다음에 이제 확실히 답변하는 속도가. 자, O예요, X예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러면 틀렸죠. 왜냐면 개공은 등록한 자예요. 그냥 여기서 끝나야 돼. 개공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 개공이란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하나의 종류밖에 없어지잖아요. 부칙도 있고 법인도 있으니까. 그 우리 개공의 정의는 뭐한 자, 등록한 자라고 해야지. 왜? 근데 이거 어려워요? 헷갈려. 근데 이건 이제 숙달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숙달만 되면. 그리고 이제 우리 과목은 뭐랄까요? 요런 거 좋아해. 요런 식의 문제들이. 자, 이제 4번도 한번 맞춰보세요. 잘 보시면 뭔가 이렇게 딱 보일 때가 있어. 이제 그게 딱 보이면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되는 거야. X. 네, X예요. 네. 뭐가 X일까요? 포함 제외. 포함한다. 아주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공에는 사원 또는 임원이면서 자격 있는 애를 뭐 한다? 포함한다. 아까 우리 막 소공 숫자 세보고 그랬잖아. 포함, 나머지 맞아.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항상 함정 걸리는 데다가 함정을 또 걸거든요. 예. 자, 5번. 사실 용어에서 얘가 제일 어려워. 이거 내면 거의 다 틀리거든요. 1회 모의고사에 이걸 낼 거거든요,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신중하게 찾아보세요. 정답은 X가 맞아요. 자, 이제 어디가 틀렸나를 찾아보세요. 응? 여러분, 이거를 100날 읽어도 여기서 틀린 거 없어. 여기 문장에서는 다 맞아요. 근데 핵심이 빠진 거예요. 정답이에요.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제가 거기 한번 떠들어 보세요. 그 용어의 정의에 여기 앞에 뭐 아닌 자가 꼭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뭐 이런 말 꼭 들어가야 되잖아. 거기 보면 막 여러분 채색하고 그러셨잖아. 그죠? 그거 빠지면 틀린다고. 예. 됐죠? 예. 틀린 거예요. 예. 6번. 이건 안 어려워요.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 오, 맞죠? 이렇게 3개가 있잖아.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 개공, 법인행. 오늘 다 배우신 거잖아요. 예. 자, 이제 마지막 7번 문제. 오, 맞죠? 고용인에는 뭐하고 뭐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죠. 그쵸? 예. 그리고 개공, 고용인, 사원, 임원 전부 합쳐 부르는 말은 뭐라 그러죠? 통칭하는 거. 우리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거. 개업, 공인, 중개사 등. 이렇게. 예. 자, 이제 수업 마칠 건데 오늘 배우신 거 있잖아요. 오늘 배우신 거 다 잃어버려도 되는데 용어 8개는 다음 주까지 기억하고 오셔야 돼. 아셨죠? 용어 6개. 그러면 이제 용어 8개를 다음 주에 기억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제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되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용어 8개는 꼭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뭐 다 상관은 없는데 용어 8개는 꼭 우리 이해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